안녕하세요. 소송의 매치다. 법무법인 SLB의 임변입니다. 신변입니다. 오늘은 롤렉스 코리아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건은 저희 법인이 해드릴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피해자께서 이 문제가 구체적인 소송으로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고, 이미 망가진 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롤렉스 코리아 사이에 원만히 협의로 종결을 하시고자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법인도 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드리는 시점까지도 롤렉스 코리아가 제공하는 합의서 초안을 검토해드리는 역할만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합의를 대리하거나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롤렉스에 악감정이 있다거나 그래서 불매 운동을 조장하겠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구매 운동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네, 저도 롤렉스 2점 갖고 있는 롤렉스 오너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이제 소비자가 맡긴 진품 다이얼을 자기네들이 망가뜨려 놓고 그것이 가품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치. 그렇게 기망함으로써 롤렉스 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응당 졌어야 하는 그 손해배상 채무를 일종의 면탈을 하고 추가적으로 다이얼 교체 비용 상당의 수리비인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고까지 그렇게 했던 정황마저 보이거든요. 그렇죠. 형사사건 이슈가 껴있던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께서는 이 사건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비화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으셨고 원만하게 어쨌든 합의로 종결을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법인이 해드릴 일이 원래는 많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냥 계약서 초안 보고 별 문제 없네요. 이렇게 답변 드리면은 사건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예, 피해자께서 합의 장소나 시기를 좀 조율을 해달라 이렇게 롤렉스 코리아 쪽에 요청을 하는데도 이를 롤렉스 코리아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고요. 심지어 합의 사항이 확정이 되기는커녕 합의서 초안조차도 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초안이라는 거를 합의 시점으로부터 22시간 전에 제공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심지어 영문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문본이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영문본만 이렇게 띡 보낸 거예요. 그렇죠. 딸랑 영문본 하나. 네. 그렇죠. 다만 저희는 여기에 스위스 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해요. 네. 저희는 어찌됐든 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만 의뢰를 받은 입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받은 계약서 초안은 롤렉스 코리아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스위스 본사의 이야기는 이제 차치하고 롤렉스 코리아의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사실 당사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한다라는 문구도 이게 사기업 간의 협약 내용이 어느 정도 교환된 상태에서 작성이 된 것이라면은 당사자 일방의 과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통상의 문구로 볼 여지도 있죠. 그렇죠. 다만 이 경우는 기업이 고객에 대한 CS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심지어 형사적 문제까지 게재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께서는 롤렉스 코리아가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법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께서 심정적으로 과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의 책무에 관련한 사항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 일단 협약의 어떤 구체적 내용에 관련한 의사를 교환하기 전에 NDA 내지는 MOU 형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비밀 유지 의무가 피해자에게 부과되어 있기도 했고 그렇죠. 그걸 떠나서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건들에 비해서 롤렉스가 지닌 책무는 단순히 협약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는 게 전부고 심지어 그 금전이란 거는 앞서 말씀드린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도 읽힐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던 그렇죠. 물론 이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소송으로 비화했을 때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만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명의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는 거대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롤렉스 코리아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여전히 현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롤렉스 코리아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뭐 취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설령 뭐 나중에 가서 종국적으로는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일상이 파괴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법인은 그런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화한 조항으로 수정 요청을 할 것을 권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롤렉스 코리아가 예컨대 피해자 당신이 올린 컨텐츠는 지워달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관련된 게시물 같은 것을 올리지 말아달라라고 했으면 이건 충분히 개인 입장에서도 실현이 가능하고 그쵸. 합리적인 범위 내에 그런 조항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롤렉스 코리아가 제안한 협의서 초안에 그걸 구체화해서 넣었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업 간에 뭔가 해당 협의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나 뭐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롤렉스 코리아는 회사의 지위에서 고객인 개인과 이거를 합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거의 최종본에 가깝게 만들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롤렉스 코리아가 제공을 했던 초안에 뭐 전문을 공개를 전부 할 수는 없겠지만 없는 부분, 그러니까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합의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관할이라든가 네, 그렇죠. 재판 관할이나 뭐 중재 관할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상사 관련된 사항은 싱가포르, 스위스 이렇게 중재 관할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재를 진행할 때 편의를 보기 위해서 영문본의 효력을 우선하도록 뭐 설정하기도 그렇게 하고요. 네.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협의에 위반한 사항이 법적 분쟁으로 비하가 된다면 대한민국 법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로 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재판에 이 계약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려면은 번역을 해서 공증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부에다가 갖다 내야 되는 이중의 수고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냥 한글분 계약서가 있으면 합의서가 있으면 그냥 갖다 내면 끝인데. 네, 그래서 저희는 도무지 이 롤렉스 코리아가 왜 이 협의서를 영문본으로만 또 초안만 뒤늦게 이렇게 제공한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협약의 내용에 기초해서는 협의에 응하지 말 것을 조금 권고드렸고, 다만 뭐 그게 뭐 영원히 합의를 하지 말라 이런 취지는 결코 아니고.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는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뭐 수정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셔야 하고, 또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국문본 협의서라든가 협의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 그렇죠. 그런 걸 또 요청을 함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 가까웠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 사건은 피해자께서는 여전히 소송을 원하시지는 않고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뭐 저희 법인도 당연히 그 뜻을 존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돈을 더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거나 뭐 협상을 회방을 놓은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계약서 문구에 관련해서 법적인 리스크를 검토한 것이죠. 의뢰인의 판단에 조력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 굉장히 일도 많고 바쁘지 않습니까? 또 피해자께서도 이걸 한몫 챙기겠다 이런 입장도 전혀 아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롤렉스 코리아가 사실은 진정성 있게 사과만 처음에 했다면 이미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네, 피해자께서는 매우 젠틀하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계식 시계라는 거는 일종의 감성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시계로서 본연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위성에서 정보 다 쏴주는 휴대폰 시계가 제일 정확하고 뭐 결제도 되고 심박수도 재주는 스마트워치 같은 게 훨씬 고도화된 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본다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기계식 시계에는 뭔가 감성의 영역이 들어가죠. 추억, 동경 이런 것들. 네. 그 부분을 이제 건드렸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물건을 비싼 돈 주고 공식 시혜센터에 맡겨놨더니 망가뜨려 놓고. 그러니까 공식 시혜센터에 맡기는 이유가 또 뭐예요? 롤렉스는 공식 시혜센터를 거치지 않은 작업이 들어간 시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심지어 그 가죽줄인 첼리니 모델 같은 경우는 가죽줄을 롤렉스에서 나온 가죽줄이 아닌 다른 걸로 줄질을 해서 가져가면
안 받아주고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죽줄 있으니까 이거 얼마인데 지금 사서 껴라 그러면 그거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팩토리 세팅을 네. 엄청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네. 브랜드라서 네네. 그리고 롤렉스 정도 되면은 소비자가 또 어느 정도 믿게 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맡기는 건데 네. 그렇게 아무튼 CS 센터 맡겨놨더니 망가뜨려 놓고 니네 할아버지 갖고 있던 롤렉스는 가품이었어 라고 사기를 쳐놨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항은 엄청 자세히 이제 적어놓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모호하게 이제 적어놓을 게 아니라 결국 네.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께서도 뭐 돈을 더 받아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고요. 뭐 저희들도 뭐 그렇게까지 가세가 공공하거나 사고가 빈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뭐 단순히 단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저희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뭐 추후 롤렉스 코리아와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뭔가 또 알릴 부분이 있거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뭐 영상 만들어서 그렇게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모쪼록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소송이 미치다 신변, 인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